속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속보는 매우 중요한 속보입니다. 속보, 사모펀드 의혹, 조국 전 법무장관의 조카 조범동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확정. 이것은 조국 그리고 부인 정경심 그리고 딸, 아들, 조카, 이른바 조국 일가족들하고 이렇게 저렇게 얽혀있는 백화점식으로 나열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비리 의혹들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이 최초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전까지 조국 일가족 비리 의혹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없었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고 지금까지 조국 씨 부인 정경심 교수는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지금 수감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법 판결은 조국 전 법무장관의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나온 저 선고가 처음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은 조국 씨 일가족, 조국, 전경심, 딸, 아들, 그리고 조카, 이 일가족에 대한 최초의 대법 판결에서 2심에서 나왔던 징역 4년형, 그것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여러분, 조국 씨가 최근에 조국의 시간이라는 회고록을 내면서 자기에게 쏟아지고 있는 국민들의 여론, 언론들의 보도,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글을 여기저기 실으면서 억울하다는 논조의 글을 반복해 왔고, 우리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뒤집힐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피력하고 있었는데 오늘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온 겁니다. 글쎄요, 조국 씨는 이 대법원 판결만저도 부인하고 이것을 재심을 신청하려고 그런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판결, 최후의 판결,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조국 씨 일가족 비리 의혹의 총괄적인 여러 의혹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대법원 판결인 조국 씨의 사촌 조카되는 조범동 씨에 대해서 징역 4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2019년 여름부터 불거져서 지금까지 2년 동안 계속되어 오고 있는 조국 사태, 그것이 한 고비를 넘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조국 씨,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청와대, 이쪽 집권 세력들은 이런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 반응이 나오는 대로 시청자 여러분께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근 2년 동안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하고 청년들을 좌절과 분노 속으로 몰아넣었던 이른바 조국 사태, 조국, 정경심, 딸, 아들, 조카, 이 일가족들의 갖가지 비리 의혹, 사모펀드 의혹, 웅동학원 의혹, 자녀 입시 비리 의혹, 기타 등등, 이것들에 대한 최초 대법원 확정 판결이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조국 씨의 조카 조범동 징역 4년형 확정. 이 대법 판결을 앞두고 조국 씨가 거의 마지막 몸부림처럼 조국의 시간이라는 회고록을 내면서 억울하다는 호소를 했지만, 대법 판결은 조국 씨의 조카 조범동 씨에게 사모펀드 비리 의혹을 유죄로 판단해서 2심에서 나왔던 징역 4년형 선고 내용을 확정 판결하였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총 어제 오후 1시부터 서울 양재동의 매헌 윤봉길 의사기념관에서 약 20분 가까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8글자 제목의 정치 선언문, 출마 선언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긴 시간 동안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을 또 즉석에서 주고받았습니다. 2층, 3층에 있는 기자들에게 거의 끝장 토론 가까운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았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이념적, 편향적 죽창가를 부르다 여기까지 왔다. 한일 관계가 수교 이후 가장 열악한 상태에 빠졌다. 회복 불가능할 지경이다. 그랬더니 조국 씨가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에 오늘 아침에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죽창가를 다시 올렸다고 하네요. 윤석열 씨의 역사 의식 없는 대선 출마 선언을 접하고 다시 올린다.
윤석열 총장의 일본 정부와 유사한 역사 의식에 뭐 경악한다. 조국 씨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죽창가 대목에서 제 눈을 의심했다. 그 역사 인식의 천박함이 그런 망발을 윤봉길 기념관에서 할 수 있다는 무감각이 충격적이었다. 착잡하다. 뭐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윤석열 총장이 얘기한 핵심 부분은 이겁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한일 안보협력, 경제 무역 문제 이런 현안들을 전부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랜드 바겐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한미 관계처럼 한일 관계도 국방, 외무, 경제 등으로 2+2, 2+2 혹은 3+3의 정기적인 정부 당국자 간 소통이 필요합니다. 자, 조국 씨 이제 뭐라고 할 건지요.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해서 대법원이 확정 판결 4년 징역형 확정 판결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조국 씨 무슨 말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뭐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고 하면서도 각각 연세도 있으시고 또 여자분이기도 한 두 전직 대통령의 장기 구금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저 역시 그 생각에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